안녕하세요. 오성식입니다.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 OSS 캐나다 국제학교 입학 설명회, 온라인 설명회입니다. OSS는 본래 이렇게 뭐 어떤 장소에서 사람을 모아놓고 설명회하고 그런 게 없거든요. 다 1대1로 이렇게 학부모를 만나서 직접 면담을 하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그 예비 과정으로서 OSS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왜 조기 유학인가? 왜 애들을 유학을 보내야 되나? 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학부모들 만나봤을 때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요. 아빠들 가운데 그런 분들 제법 계십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유학 보낸다고 하면은 정말 여자들은 귀가 너무 얇고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아니 애들 좀 어느 정도 대학교나 가고 자기 앞가름 좀 하고 좀 그런 다음에 애를 뭐 유학을 보내든가 하지 무슨 놈의 정신이 나가도 보통 정신이 나간 게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는 아빠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런데 뭐 누구인들 그 어린아이를 그렇게 혼자 보내고 싶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잘 오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개인적인 삶의 과정에서 얻은 지혜 때문에 저는 우리 그 아들, 딸을 모두 다 미국에서 교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로 이민을 가고 그리고 해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이제 대학은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렇듯이 저는 이제 초, 중, 고등학교를 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 과정을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제 태소를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1년의 대학원 과정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은 서양 교육을 시키는 게 맞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서양 교육을 시키게 된 겁니다. 지금 만족도는 어떠냐? 매우 만족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 큰 딸은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현재 존스 홉킨스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데요. 이제 아이들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자존감이 높습니다. 이 서양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그리고 혼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이래라 저래라라는 말이 먹히지도 않습니다. 아빠 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거든요. 어떨 땐 조금 솔직히 좀 서운합니다. 근데 그래도 자기 스스로 부모가 스스로 혼자 살 수 있게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는 좀 심하게 얘기해서 제가 내일 당장 죽어도 이제는 자식 걱정은 안 하고 마음 편히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정도의 여유는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잘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 한 15년 동안 미국에서도 한 2년 살았고 캐나다에서도 한 7, 8년 살았죠? 늘 저에게 따라붙는 그 궁금증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왜 미국, 캐나다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그렇게 일도 별로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잘 살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 그대로 막 쇠가 빠지게 일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초, 중, 고등학교 얼마나 공부 많이 해요. 그죠? 대학교 때 대학원 그렇게 공부 많이 해가지고 취직도 잘 안 되고 또 취직을 해도 그냥 밤낮 없이 얼마나 일 많이 합니까? 그래도 살기 힘들고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 이렇게 살면 우리 옆집 아저씨는요 그냥 오후 한 4시 반쯤 되면 돌아가고 잔디 깎고 애들하고 놀고 그럽니다. 한 달씩 휴가 가고 캐나다 이렇게 밴쿠버에 가서 보면요 여름에는요 그냥 도시 전체가 그냥 뭐라 해야 되나 그냥 다 여행 다니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왜 저 사람들은 일을 저렇게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잘 살까? 그게 늘 저의 궁금증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답을 알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양과 동양이 삶의 방식이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은요 모든 거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문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서 컴퓨터라고 하는 거를 칩시다. 그럼 컴퓨터를 서양 사람들은 컴퓨터를 설계도면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예? 예.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것을 발명해내고, 그 다음에 컴퓨터의 설계도까지만 만드는 게 미국 사람들, 캐나다 사람, 이 서양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만들어 놓은 설계도를 가지고 열심히 그걸 조립해서 만드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게 큰 차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문명의 많은 이기물들을 만들어낸 것은 다 서양입니다. 자, 산업혁명을 거치고 디지털 혁명을 만들어내고, 네, IT 혁명을 만들고, 이제 뭐 또 4차 혁명이다 그래가지고 뭐 인공지능 어쩌고 이런 인류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문화의 대세는 서양 문화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의식주 거의 모든 것들의 개발품이 대부분이 서양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한국은 주로 제조국가죠. 메이드 인 USA 컴퓨터 있나요? 없죠. 메이드 인 USA 카메라 있나요? 없죠. 그러나 그런 발명품들은 다 서양에서 만들어지고 우리는 이 조립만 하는 겁니다. 만들기만 하는 거. 핸드폰도 퀄컴 칩, 핵심 기술은 전부 다 미국에서 제공을 하죠. 우리는 삼성전자에서 만들기만 열심히 만들죠. 돈이 안 돼. 예, 고생은 쇠가 빠지게 하는데 돈이 안 된다고요. 미국 교육이 서양 교육이 한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이겁니다. 뭐냐면 서양 교육은 답을 만들어가는 교육입니다. 네, 답이 없어. 어떤 그 지침만 내려주면 그 답을 본인이 만들어가는 게 서양 교육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이게 답이다라는 걸 검증받으면 그게 답이 되는, 그게 서양 교육이고, 한국의 교육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고 나 잡아봐라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한국의 교육이죠. 그래서 나 잡아봐라를 빨리 잡는 게 공식이잖아. 쪽집게. 제 말 맞죠? 한국은 답이 정해져 있고 그 답을 누가 빨리 찾아가는가를 교육시키는 것이 그게 한국의 교육입니다. 서양 교육은 답이 없어. 답을 만들어가고 자기가 답을 만들어가고 이게 답이다라는 걸 증명해내는 것이 서양 교육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서양은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설계도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방식의 교육이고, 한국은 이미 만들어진 설계도를 가지고 누가 빨리 조립을 하고 제작을 하느냐를 교육시키는 그런 방식이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냐고요. 여러분, 요즘 그 음원,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듣는데 주로 뭐로 듣죠? MP3 파일로 듣죠. 근데 MP3 파일을 그 최초로 만든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유행을 시키지 못하고 그 MP3 파일을 유통시킨 것은 앱스토어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애플사에서 결국은 유행을 시켜가지고 역수입돼서 세계적인 음원 파일이 된 겁니다. B형 간염 백신을 만든 것도 한국 사람이래요. 근데 그 B형 간염 백신이 한국에서 만들어졌지만 한국에서 검증 안 되고 미국을 건너갔다 미국에서 검증되고 이제 표준화되고 난 다음에 다시 역수입된 거. 다시 얘기해서 한국은요, 누군가가 이게 답이다라고 만들어내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서양에서 이게 답이다라고 표본한 설계도가 거기서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많이 다량 생산하고 이런 거를 주로 한다는 거죠. 앞으로 세계는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그거를 대비하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런데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그런 문화는 한국의 문화가 분명히 아닐 거라는 거죠. 서양 문화가 주도적으로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서양 교육을 미리 좀 받아두고 생각 근육 키우기, 그런 그 습관을 미리미리 들이고, 그리고 영어 역시도, 왜냐하면 영어는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도구니까요. 그런 도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조기 유학을 꼭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기주도형 학습 관리의 완성인데요.
제가 이제 OSS를 유학 온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보면은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에는요 되게 이제 뭐 공부를 잘한다, 뭐 선행학습 많이 해왔다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는 본인의 선행학습이 아니라 엄마의 선행학습인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아시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은 길거리 애들이 없죠. 예, 다 어디가 있죠? 엄마하고 같이 시험 공부하잖아요. 그죠? 엄마가 예상 문제 뽑아주고 그래갖고 같이 공부하면은 애가 100점 맞고, 그게 엄마가 100점 맞은 거죠. 애가 100점 맞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엄마 옆에서 또 그렇잖아요. 학원도 엄마가 다 짜주면, 야 지금부터 몇 시야, 어디 학원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그럼 애는 엄마 지금 어디 갈 시간이야? 여기 갈 시간이야? 그다음 어디 가야 돼? 여기야. 그다음 여기야. 이 로봇화, 리모컨화 된 아이들 있잖아요. 에? 자기가 스스로 계획 짜가지고 자기가 하지 못하고 리모컨, 엄마의 리모컨에 의해서 작동되어서 엄마하고 늘 이렇게 로봇화 된 아이들은 OSS에 처음 와서 서양 교육을 이렇게 받으면은요 어리버리 해가지고 애들이 진도를 못 나가는 아이들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엄마는 우리 아이는 선행이 이만큼 돼 있고 되게 공부 잘하고,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많이 봤어요 그런 거. 근데요 이런 거 엄마가 끌고 가는 학습은 초등학교 4, 5학년이 맥시멈입니다. 중학교 가면 절대 못 따라갑니다. 중학교부터는 주도적으로 자기가 학습하는 아이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한시바삐 자기 주도형 학습 관리를 완성시켜주지 않으면은 그 아이는 롱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4, 5학년 때쯤 이제 한번 이렇게 유학을 보내면 이런 많은 것들을 얻어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는 겁니다. 꼭 보내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4학년 제일 좋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그 다음에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학년 때라도 꼭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제일 좋은 시기는 1년 반입니다. 꼭 보내시라고 저는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특히 영어에 있어서는요. 나이가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키 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처럼 어느 시기에 키가 제일 많이 크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언어도 딱 그거거든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언어가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어린아이인 초등학생을 유학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그냥 혼자 가라 그래. 그거 정말 무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자, 조기 유학을 보내는데 꼭 지켜야 되는 것들 몇 가지만 제가 짚어드릴게요. 첫째는 국어하고 수학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돌아와서 한국에서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이게 1년, 1년 반, 2년 이 기간을 국어를 안 하고 손 띄고 오면은요. 정말 한국에 돌아오면 수학이고 뭐고 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꼭 해야지 됩니다. 수학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수학하러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까지 막 선행까지 할 정도의 여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꾸준하게 수학을 해서 감을 잃지 않게끔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어와 수학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고요. 그 다음 먹는 문제, 이거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양 가정에서 주는 식사가 절대 열량이 부족하다거나 뭐 영양가가 부족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매일 그거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식사 문제는, 정말 먹는 문제는 잘 해결이 돼야만 한다. 그 다음에 주말 문제 해결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유학 이렇게 이제 그 홈스테이 가정으로 유학을 보내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약간 그런 거 기대하잖아요. 뭐 주말이 되면은 홈 가족들하고 뭐 이렇게 뭐 어디 여행도 가고 뭐도 가고 뭐 이런 거. 근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집으로 한국으로 유학을 온 애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말레이시아 부모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에는 경주에 가고, 다음 주 토요일에는 민속박물관 가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은 뭐 롯데월드 가고. 실제로 여러분 아이들 그렇게 합니까? 매주? 그렇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홈스테이 가정에서 이게 먹는 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그래요. 홈스테이에서 그렇게 잘 먹고 뭐 주말마다 그렇게 하고 그런 집이 없는 건 아닌데 극히 드뭅니다. 실제로 주말이 아이들에게나 어른들에게나 매우 심심합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 아이들이 막 스트레스와 짜증과 이런 게 되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OSS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다 해결한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프로그램이 OSS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는 OSS에서 저녁 식사를 제공하잖아요. 예, 2번, 3번, 뭐 풀로 얼마든지 리필할 수 있는 그런 한국 음식을 제공하고 있고, 또 주말도 매주 토요일 날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주 토요일은 우리가 액티비티를 가고 야외 활동을 가죠. 그리고 야외 활동이 없는 토요일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서관에서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합니다. 심심할 틈이 없죠. 그리고 일요일은 격주 일요일로 스포츠 활동을 합니다. 주말이 심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주말이 굉장히 아이들 심심하고 외롭고 힘들어요. 이 문제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을 OSS는 잘 해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유학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OSS이냐?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OSS는 저의 모토가 그렇습니다. 최고를 지향하는 명품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게 OSS가 지향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최고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OSS의 생각입니다. 모든 면에서 기본적인 지향점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OSS는 소통의 달인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홈페이지, 그 다음에 밴드, 카톡, 개별 밴드, 하루 종일 아이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게 그럴듯해 보이지만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절대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요즘같이 이런 IT가 발달한 세상에서 무소식이 희소식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행동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해 놓는 것도 그것도 위험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뭐 시집가고 그랬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은 시집간 내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신혼방에, 신혼 거실에, 아니면 시댁에 이렇게 CCTV 설치해 놓고 여러분 저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그거 이렇게 보고 계시다면 행복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아이들의 소식은 매일 업데이트돼서 전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OSS는 그거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되게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은요, 별명이 교육 성직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월화수 목금토를 근무하십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아침 보통 9시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토요일도 일하고 일요일도 일하고.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교포사회에서는 그게 또 굉장히 행복한 일이기도 합니다. 되게 심심해요. 교포사회가 조금 그래요.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뭐 술, 담배, 친구, 일지 없고 하루 종일 애들하고만 같이 있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OSS에 와보면 그게 이해가 갑니다. 아주 특이한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OSS 선생님들은요, 다 주인이거든요. 월급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인이 다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일처럼, 내일처럼이 아니라 내 일이죠. 다 내 일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OSS는 뭐 광고 같은 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설명회 안 합니다. 무슨 뭐 호텔 빌려갖고 뭐 설명 안 합니다. 그리고 뭐 브로셔, 뭐 찌라시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소개와 그 다음에 개별 면담만으로 이제 OSS는 학생을 모집하는데요. 더러는 이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OSS를 알게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하고 전화 면담을 하고, 그리고 직접 만나서 면담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입학 과정은 입학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보면은 OSS와 관련된 동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직접 설명한 동영상도 있고, 또 아이들의 생활을 계속 주기적으로 담아서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그런 거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시고, 또 홈페이지에 가보면 학부모들이 쓰신 글도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제가 OSS는 이래서 좋습니다, 저래서 좋습니다, 그거 백날 이야기해봐야 저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 말을 그렇게 믿으시나요? 전 뭐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거보다는 직접 보내보신 분들의 이야기가 제일 설득력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직접 보내보신 분들의 연락처를 쭉 드립니다. 그리고 1기서부터 이제 지금 뭐 21기까지 이렇게 쭉 20기까지 쭉 오는 동안 모든 부모하고 다 연결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야기가 저는 제일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면담을 하고 난 다음에 OSS는 결정이 되는데요. 워낙 OSS에 대한 자료는 여기저기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면담이 끝나면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밴드에 또 초대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밴드에 보면 캐나다에서 매일매일의 일상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전해지면서 쭉 이렇게 보고 계시면 OSS는 저렇게 운영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아무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마쳤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OSS 홈페이지를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여러분 조만간 개별적으로 뵙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